이거 영상을 보시고 꼭 현장에 100% 이제 접목을 시키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알루미늄 창호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을 때는 그 상부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위에 상부 처리를 조금 한번 하고 마감 공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주는 이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마철에도 창틀 누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누수 관련해 가지고 많은 영상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 영상에 이거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집이 다 같은 조건에서 지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 경우에는 조금 하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비 올 때 발 뻗고 잘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싶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수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예전에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창 주변을 어떻게 해라, 그리고 집을 지을 때 골조를 어떻게 해라, 이 대략 설명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 하이샷이 그냥 PVC 창호에 관련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경북청도에 이제 커피숍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이샷이 제품도 들어가지만 알루미늄 샤시도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루미늄 샤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방법들이 조금은 부족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현장에 접목을 시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반복인데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게 골조 위에 창틀 상부고 이게 하부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창틀을 시공하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창 상하부 골조를 이렇게 경사를 둬서 공사를 해라, 이게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창 주변 골조면을 좀 깨끗하게 방수를 하든지 면 처리를 해라, 이게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골조면하고 창틀 사이에 실리콘 처리를 해라, 이게 3번이고, 그런 다음에 외장하고 창틀 사이에 다시 실리콘을 칠하면 이게 마무리입니다. 4번. 이렇게 1, 2, 3, 4만 하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누수가 많이 차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PVC 창호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이샷이라는 제품이고, 근데 이제 알루미늄 창호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창호인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뭐 일반 바가 있고 단열 바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단열 바는 특이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가 이렇게 창틀이나 여러 가지는 이 방법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이 골조도 경사지게 하고 면 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골조면하고 이 창틀 사이에 실리콘도 칠했습니다. 골조하고 알루미늄 바가 이제 골조면보다 약간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한 4, 5cm 정도 튀어나와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상부에 실리콘만 칠하고 저희가 이렇게 외장재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실리콘을 칠해 가지고는 조금 뭔가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좀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PVC 창호하고 알루미늄 창호는 이제 재질도 다르면서 PVC 창호는 이제 부재와 부재가 만나는 이 직각면에 열을 가해서 이렇게 붙입니다. 뭐 지지듯이 붙이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밀실합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창호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모나게. 이렇게 칸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유리를 끼운다 그러면 이 각 부재와 부재 사이를 이런 만나는 이 모서리 부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나사로 조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연결되는 부분이 나사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꼭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 그러면 이게 대부분 이런 알루미늄 창호가 이제 큰 건물에 많이 사용합니다. 상가 건물.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이런 부재 사이, 알루미늄 부재 사이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걱정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하고 여기에 뭔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가 한번 왔습니다. 외장도 안 되어 있습니다. 외장도 안 되어 있고 유리도 안 끼워져 있고 이 틀하고 골조면만 있는 상태에서 비가 왔는데 제가 현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비가 올 때 현장 직원들은 다 쉰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비 올 때가 더 바쁩니다. 밀린 뭐 서류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 올 때 현장을 가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비 올 때 꼭 현장에 가보는 편입니다. 공사 마무리가 된 현장이든 공사 중간의 현장이든.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갔는데 대부분 다 괜찮았었는데 제가 사진을 여러 카트 좀 찍어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내부에
창과 골조면 사이 내부에 물이 조금 비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 몇 카트 있는데 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한두 군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 사진은 계단실, 옥상하고 만나는 계단실 그 조인 부분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아직 벽면에 마감도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물이 비쳤습니다. 내부 마감을 하게 되면 이게 실제로 눈에 잘 안 들어오지만 지금 계획상으로는 커피숍에 마감 없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물이 비쳐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외장 작업이 다 계획되어 있었는데 일단 수도업을 시켰습니다. 수도업을 시키고 그 전에 제가 이 창호를 설치를 할 때 제 창호 작업자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연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이렇게 실리콘 처리를 하고 여기에다가 징크를 접어서 이렇게 창틀 상부를 덮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덮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덮으면 어떻게 되냐. 제가 여기는 실리콘을 칠했고, 그리고 이걸 붙이면서 이 위에나 이렇게 여기에도 우레탄 폼을 쏘고 다 이렇게 실리콘을 다 충전을 하고 이 상부에도 이렇게 실리콘을 덮으면 제 생각에는 여기에 이렇게 외장재를 붙이고 이 사이에 실리콘을 칠하면 창 누수에는 상당히 예방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작업자가 돌아온 이야기가 뭐였냐 그러면 원래 그냥 이렇게 시공한다 였습니다. 이제 저희 창호 작업자도 제가 오래 해서 제가 뭐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잘 따라주는 편인데 그냥 이래 놔둬도 다 괜찮다 잘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답이 뭐였냐 그러면 두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알았다고 그냥 여기까지만 해라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꼭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됐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크하는 팀이 제 친구인데 이제 친구를 불러서 무조건 이걸 좀 해야 되겠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접어서 들고 와서 같이 시공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모양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금 뭐 45도에 꺾여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 이렇게 일자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벽면이 있는데 일자로 했을 때 여기 실리콘을 바르는 거하고 이 위에 이렇게 45도를 꺾어 실리콘 바르는 거하고 이게 터지는 확률이 훨씬 이게 더 높습니다. 사실은 이 안에 실리콘 칠해져 있는 것 가지고도 커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없어도 외장에 마감을 하고 나면 물이 하나도 안 새고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봤는데 그냥 넘어가면 너무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장재 스타코 일정도 완전히 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계단에도 그 물이 비친 게 보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미장팀도 부르고 방수팀도 부르고 처음부터 다시 다 방수를 싹 다 새로 잡고 그리고 징크를 접기 전에 여기 물이 비쳤던 구간 반대편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실리콘을 다 칠했습니다. 직접 제가 다 칠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친구하고 일정을 잡아서 이걸 접어와서 다 시공을 했습니다. 이제 시공의 사진도 조금씩 있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안 해도 충분히 차단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건물이 외장이 뭐 석재나 뭐 징크나 이렇게 되면 제가 조금 더 이 생각을 잘 안 했을 건데 저희가 지금 외벽이 전부 다 스타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스타코가 스티로폴로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타코가 100% 어떤 방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으로 이렇게 물이 샜을 때 이 단열재하고 골조면 사이에 혹시나 물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면 여기가 실리콘이 약해져 있는 부분이나 안 그러면 제가 또 걱정했던 게 이 부재와 부재 만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재가 접합합니다. 여기는 이제 유리고 그래 되면 이 연결되는 이 사이에 있는 데서도 누수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상부를 좀 덮는 게 이 위에를 덮어버리면 이 조인이 다 덮이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처럼 이렇게 이 부분을 다 감싸버리면 제 생각에는 뭐 누수되는 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처마 역할을 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이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떨어질 거고
빗물이 이렇게 타도 이렇게 바로 떨어질 거고, 이 사이로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운 좋게 얼마 전에 비가 왔습니다. 이제 비가 왔는데 제가 또 그 다음 아침 일찍 또 부랴부랴 갔습니다. 사실은 그날에도 현장에 제가 아무 일이 없었었는데 일부러 갔습니다. 제 집하고 지금 현장의 거리가 1시간 반 정도 거리 됩니다. 왕복을 하면 그냥 차만 타고도 3시간을 제가 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그냥 갔습니다. 확인차. 이제 제가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저번에 징크를 하기 전에 물이 비쳤던 부분이 제가 사진을 다시 찍은 건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비 양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없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외장도 안 하고 창문도 안 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비바람이 쳤으면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왔겠지만 비바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흘러내렸는데 이 창틀 주변이 엄청 깨끗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전화했습니다. 이제 저희 스타코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빨리 일정 잡아서 좀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외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하나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보름 정도 시간을 까먹었습니다. 사실은 보름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크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집이 빨리 돼야 되는데 집이 안 되고 계속 서 있으니까 조금 불안해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보름을 앞당기려고 만약에 이 작업을 안 했다 그러면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제가 잠을 잘 못 잤을 겁니다. 특히 알루미늄 이거는 어디서 셀지 모르니까. 커피숍이 조금만 해도 이 알루미늄 틀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틀이 한 10개가 넘는데 10개가 다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다 위를 상부를 다 덮어놨으니까 제 생각에는 최소 위에서 세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제가 상당히 많이 까먹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제 공사하는 건축주분한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사 절대 빨리 못한다. 시간을 좀 넉넉하게 해줘야 된다. 제가 빨리 하면 저도 솔직히 이득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름 늦고 이렇게 똑바로 제가 뭐 똑바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물을 막는 게 좋지 공기 조금 당기려고 저 찝찝함을 무릅쓰고 그냥 덮어버린다. 제 생각에는 당장 1, 2년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엄청 불안하게 해서 이 청도 근처에는 못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방법을 하면 이제 알루미늄 창호나 이럴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그러면 저 시공법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다 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저희 창호팀한테 제 작업자한테 이야기했다고 여기를 조금 부실하니까 덮자 요에 이런 처리를 해야 되겠다니까 바로 했던 이야기가 원래 이렇게 한다고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려고 하는 작업자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징크 하는 친구는 제 성향을 잘 알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쪽으로 그 친구들도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자 하니까 호응을 해서 제가 한 이틀 넘게 했습니다. 저 작업을. 그렇게 작업을 도와줘서 했던 부분이지 건축주분이 이제 시공하는 사람한테 지시를 해서 무조건 저 상상부에 저렇게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시공자한테 다시 전달해서 저렇게 한다. 솔직히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보시고 좀 접목을 해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저희들끼리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원체 정보가 많으니까 이제 건축주분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렇게 하면 작업자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건축주가 막 이상한데 보고 와가지고 귀찮게 한다. 뭐 해달라 그런다. 뭐 이상한 유튜브 보고 와가지고 뭐 이것도 해달라 그러 저것도 해달라 그런다. 아, 진짜 뭐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그래 이야기할 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반대로 이제 이렇게 예비 건축주나 이렇게 건축주분한테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입장이 되니까 사실은 저희 작업자들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모르니까 이제 저는 건축주분한테 이야기하고 사실은 저도 이렇게 작업자한테 지시할 때 제가 이야기할 때 조금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댑니다. 건축주가 뭘 보고 왔는데 이걸 조금 해달라 한다. 저도 같이 욕합니다.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이거 좀 해달라 그런다. 막 욕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돌려서 좀 시공을 하게 하는데 작업자들이 쉽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성향에 맞고 이제 그게 맞아야 되는데 무턱대고 이렇게 시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렇게 의지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끌고 와서 시켜도 나중에는 품질을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해도 자기도 좀 꼼꼼하게 하고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막 하게 되면 당연히 성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거를 할 때 제가 친구하고 같이 실리콘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엄청 많이 구입을 해서 제가 사용을 했는데, 이제 저는 제 건물은 아니지만 제가 짓는 건물이니까 실리콘이나 이런 걸 아끼지 않고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듬뿍듬뿍 사용하고 꼼꼼히 시공을 하지만, 사실은 작업자가 어떻게 따라주는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영상을 보시고 꼭 현장에 100% 이제 접목을 시키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알루미늄 창호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을 때는 그 상부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위에 상부 처리를 조금 한번 하고 마감 공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